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채널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단 한 분이라도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직군에 한해서 제가 공기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을 찾으셔서 꼭 원하시는 것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채용은 대부분 서류,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류입니다. 공기업에서 서류 전형은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당시 일반 기계기사 한국사 있었고 토익 850, 스피킹 점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또 정통 기계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은 전무했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자소서를 쓰실 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담담히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4-5군데 면접을 보면서 단 한 곳도 자소서 관련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필기 전형입니다. 좀 창피하지만 먼저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NCS입니다. 모듈형을 공부하실 때 리포트 빨간 책이었나? 그 모듈형 NCS 교재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따로 문제집이나 교수형 자료 이런 것들 보면서 공부도 해봤는데 시간 낭비 같습니다. 최근 모듈형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차라리 한 권을 제대로 몇 번씩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피셋형입니다. 제가 꾸준히 공부했던 책은 피셋 for NCS 자료 해석 상황 추리 책이었고 기업별 모의고사가 나오면 가끔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꾸준히 했던 하나가 있는데요. 스터디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피셋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들어가시면 5급, 7급 민간 경력자 채용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5급, 7급 민경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항목별로 10문항씩 30문제를 편집해서 인쇄를 하고 이걸 50분을 제가 푸는 겁니다. 처음 하시면 민경채는 그래도 조금 풀릴 텐데 5급 시험 보시면 뭐 이해도 안 되고 5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어이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석이 중요합니다. 문제들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고 틀린 선지는 어떤 게 틀렸는지 또 어떤 근거로 답을 찾았는지 밑줄을 그어가면서 분석하고 이걸 스터디원과 공유합니다. 또 자료 해석의 경우 본인의 풀이법과 상대방의 풀이법을 비교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압박감이 점점 줄어들고 NCS 성적이 오르는 걸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대망의 기계 전공 필기입니다. 일단 기계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공부해보신 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을복 일반 기계기사 필기책 그리고 패스 기계 일반 플러스 알파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필기책을 다시 보면서 자주 나오는 역학 공식과 꼭 외워야 할 기계재료, 제작법 부분을 A4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기책이 너무 지겹고 80% 이상 이해했다 생각될 때쯤에 패스 일반 기계책을 샀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로서야 비로소 기계 전공 시험 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기계 재료, 공작법이 필기책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옆에 딸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중요하지만 필기책에서 놓쳤던 부분을 A4에 또 추가합니다. 또 이 책의 기계 설계 부분을 자세히 다시 보시고 정리하시면 필답형 실기책을 굳이 따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공무원 기출까지 풀면서 부족하거나 까먹은 개념까지 확립하시면 비로소 전공시험 합격권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업별 전공 복원 키워드를 구하거나 책을 구매하셔서 따로 대비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입니다. 필기만 통과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면접이 복병입니다. 직장 경험이 없거나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답이 없는 전형이라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한 문장씩 짧고 천천히 또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직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인성 면접에서 일부러 튀어 보이려고 들어가자마자 과도하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또 짧게 자기소개를 한 뒤로 면접관의 표정이 썩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후로 저는 여유를 잃어버렸고 말이 길어지면서 면접 점수가 처참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차분하게 질문에 짧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토론 예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걸 내는 것보다 적당히 예상 가능한 발언들을 하면서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발언할 때 다른 사람이 말했던 거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면접에서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발전소 면접에서 만약 협력업체 직원들이 인력 문제나 안전 문제 등으로 정해진 정비 기한 내에 과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취준생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이라는 그 단어에 꽂혔고,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비 기한을 늦추더라도 협력업체와의 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당시 상황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직장인이 된 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설비의 설비 기한이 늦춰지면 그 뒤에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관리자로서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면접에서의 결론은 여유를 가지시고 한 문장씩 짧고 천천히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직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기업 준비만 딱 1년 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6일 이상씩 10시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한 7, 8개월쯤에 필기를 하나씩 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제가 20년도에 전공 시험 봤던 보건 키워드들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쓰셔도 됩니다.